안녕하세요. 음, 저는 류마티스 환자입니다. 제가 앞으로 제작할 콘텐츠는요, 류마티스에 관한 어떤 극복 방법, 음, 자가 치료를 하면서 겪었던 어떤 그 상황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고요. 또 한 가지, 제가 류마티스로 인해서 아프면서 많은 의욕을 상실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이제 몸이 좋아지면서 어, 내가 뭔가 새로운 도전들을 하고 싶고 또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물론 지금도 일을 하고 있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 외로 이제 또 아이들 양육도 하고 또 아이들 돌보면서 제가 또 하는 일도 또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.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그런데 제가 아프면서 어 굉장히 나태해져 있더라고요. 나태해졌고 그리고 또 어떤 동기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상실했고 또 어떤 개인적인 비전이나 이런 게 많이 상실됐다는 걸 느꼈어요. 그래서 음 '내가 좀 그런 것들을 자각하고 어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.'라는 생각을 하다가 '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?' 생각을 하던 중에 류마티스가 너무 심해서 마약 패치를 붙이고 어 붙여야 하는 상황까지 가고 또 입원을 하고 치료를 하고 이런 상황까지 갔었는데, 근데 지금은 제가 스스로 이제 터득한 어떤 치유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실천을 하면서 몸이 좋아지고, 그리고 제가 또 그 자기 계발을 하면서 얻어지는 그런 많은 지식들 또 그런 것들을 콘텐츠로 제작을 해서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고, 첫 번째는 류마티스 환자들에게 좀 힘을 주고 싶어요. 네, 제가 아플 때 류마티스에 대해서 많이 검색을 해보고 또 공부를 하려고 그러고 알아가려고 알아보던 과정에 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한의사분들, 약사님들이 올려놓은 거는 간간히 있더라고요. 그런데 그중에 어떤 그 한의사님이 올려놓으신 게 있어서 그걸 보고 그 병원을 알아내고 그 한의원을 제가 직접 찾아간 적이 또 있었어요. 그런데 저는 너무 아파서 바로 가서 약을 좀 지어서 먹고라도 이 통증에서 좀 벗어나고 싶었는데 한 달 후에 검사 결과를 다시 들고 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때 그게 이해가 안 갔었어요. 왜냐하면 그 선생님은 어떤 치료의 어떤 커리큘럼 그 자체가 선생님이 정해 놓은 어떤 게 있었겠죠.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는 '아, 저분은 이 통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진료를 하시는구나.'라고 이해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어떤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좀 나눠 주고 싶고요. 음 저는 3년 전에 발병을 한 지는 10 년이 넘었고요. 그동안에 처음에 한 2-3년 동안 힘들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좀 평안한 상태였어요. 약도 매일매일 먹지 않아도 됐고 하루에 2봉씩 먹지 않아도 됐고 MTX도 그렇게 꾸준히 복용하지 않았어요. 왜냐하면 어 병원에서도 통증이 심할 때는 이걸 다 먹고 좀 덜 할 때는 좀 조절을 해서 먹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그렇게 했고, 저는 선생님 말씀, 교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선생님 지시대로 하면 이 병이 완치는 힘들어도 이게 크게 변화되는 병이 아니라고 착각을 했어요. 그랬는데 3년 전에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제가 기지개를 켜면서 손을 이렇게 기지개를 켜면 이렇게 좀 쥐면서 이렇게 몸을 이완을 시키잖아요. 그런데 그 동작을 하면서 손가락이 다 부러지는 것 같은, 누가 갑자기 내 손가락을 다 부러뜨리는 것 같은 그런 극심한 통증을 느끼면서 제가 비명을 질렀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병이 악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류마티스에다가 섬유 근육통까지 오더라고요. 그래서 근육까지 다 아픈데 처음에 저는 소관절에서 시작된 통증이 대관절, 그리고 이제 모든 관절을 넘어서 이제 근육에까지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데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요.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었어요.
그리고 집안에서의 거동도 힘들었고 가족들의 도움이 없이는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. 딸아이의 머리를 묶어주는 것조차도 안 됐고요. 아침에 제가 묶어줄 수가 없었고 아침마다 매직기로 머리 손질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보내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딸아이가 스스로 머리를 묶고 가야 되고, 그리고 집안일은 아예 할 수가 없었어요. 집안일, 가족들을 위한 요리, 뭐 간단한 설거지조차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 제가 이제 많은 기계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, 또 설거지는 아예 안 돼서 식기세척기를 들여놓을 수밖에 없었고, 그리고 또 식사 준비나 이런 거는 제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제 분담을 해서 할 수밖에 없고, 그래서 아이들이 요리를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끼니를 때울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더라고요.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저뿐이 아니라 저는 매일을 극심한 통증 가운데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. 오늘 이렇게 누워있다가 그냥 천국에 가고 싶다, 그런 생각을 매일매일 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하면서 저는 아이들이 아직 그렇게 자라지 않았는데 중학생, 초등학생, 고학년인데, 아이가 어느 날 제가 누워있는데 방에 들어오더니 큰아이가 울면서 저에게 그렇게 호소를 하더라고요. 엄마,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. 이게 뭐냐면 아이까지도 우울증이 온 거예요. 그래서 작은 아이를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작은 아이까지도 우울증이 와 있는데 제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거를 미처 캐치하지 못하고 있었더라고요. 그러면서 그때 계기가 돼서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.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병에서 아이들까지도 다 어떤 수렁으로 빠뜨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를 깨닫는 어떤 시점이 되었어요. 그래서 제가 스스로 병을 이겨내려고 한의원, 또 여러 가지 뭐 관절에 좋다는 영양제들, 또 흔히 뭐 얘기하는 TV에 나오는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. 노니, 뭐 악마의 발톱, 또 모링가, 또 아니면 뭐 각종 환제들, 이런 것들을 거의 막 쏟아붓다시피 했어요.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제가 식이요법을 찾아서 하고 이러면서 제 몸에 맞지 않는 것들을 알게 됐죠. 네, 저는 몸에 좋은 것들을 좀 꾸준히 먹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, 제가 어느 날 두부를 샀어요. 두부를 사서 그거를 낮에 반을 먹고, 저희 동네에 손두부를 만들어서 파는 곳이 있어서 그걸 사다가 낮에 반을 먹고 저녁에 또 반을 먹어야 되겠다, 그리고 그걸 먹었어요. 그날 낮에 저녁 식사에 반을 먹었는데, 그 큰 두부 있잖아요, 그걸 먹었는데 그로부터 한 2주간을 거의 사망하는 줄 알았어요. 통증이 너무 심해지고 염증 수치는 치솟고, 그러면서 두부가 내 몸에 맞지 않는 거구나, 그걸 알게 됐는데, 그러면서 그 타이밍에 제가 한의원을 또 가게 됐는데, 한의원에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체질에, 저의 체질에 콩류를 먹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 음식 일기를 써봤어요. 그랬더니 제가 유난히 아픈 게 멸치, 또 등푸른 생선, 그리고 콩류가 저에게 맞지 않는다는 걸 찾았어요. 근데 이런 것들을 그래서 피해서 식사를 하고 있고요.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병원에 가서 교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그랬더니 이런지하에 딱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, 류마티스는 음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병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 제 몸이 느끼는 건 뭘까요? 관련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그러면서 기능의학을 공부하게 되고, 또 대체의학을 찾아서 공부하게 되고, 뭐 이런 과정들 속에서 어떤 의사 선생님과의 신뢰 관계가 많이 좀 깨졌어요. 그래서 나는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하는데 어떤 나타나는 결과 수치, 그러니까 염증이나 류마티스 팩트나 이런 수치들이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저에게 너는 유난히 통증을 느끼는 게 사람마다 틀린데 네가 통증을 느끼는 게 극심할 뿐이다 라고 얘기까지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아닌데,
나는 지금 내 몸이 나빠지는 걸 내가 느끼는데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의사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리고 선생님의 권고사항을 이제 신뢰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인제 그런 과정들 가운데서 제가 또 이제 결과적으로는 몸이 먼저 느끼고 있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염증 수치가 치솟고 류마티스 팩트가 치솟고 수치상의 결과들까지도 인제 모두 나빠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결국에는 병원에서 "경구 투약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."라는 판단을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어떤 다른 주사 치료를 이제 권고를 받고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서 "이대로 두면 모든 장기까지 다 망가진다."라는 얘기를 들었어요. 그래서 다른 대안이 없이 이제 권고 사항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음 내 나름의 방법을 찾느냐의 어떤 기로에 섰었는데 그거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. 근데 분명한 거는 제가 류마티스 환자나 아니면 가족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.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. 그냥 의사 선생님 말씀만 듣고 그것만이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. 내가 내 몸을 좋게 하는 방법은 내 스스로가 찾을 수 있었고요. 또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식이요법이나 어떤 또 기능의학이나 영양제나 이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. 근데 그런 것들이 누가 가르쳐 주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스스로 밤낮 없이 유튜브를 에서 많은 영양제들을 공부하고 기능의학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가면서 또 제가 직접 먹고 어떤 약을 어떤 영양제를 먹었을 때 내 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직접 느껴가면서 알게 되는 것들을 나만 이렇게 알고 있을 게 아니고 많은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좀 전해드리고 싶고 가족분들에게 전해드려서 그 환자인 가족을 치료하는데 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제 자신이 병을 극복하고 또 새로운 길들을 찾아가면서 어떤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콘텐츠를 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.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또 그 극복하는 했던 방법들 지금까지 오는 방법들에 대해서 또 지금은 어느 정도의 상태까지 이르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눠 드릴게요.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